만약 내일 당장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반도는 안전할까요? 최근 시진핑 주석은 2027년까지 대만 무력 통일 준비를 완료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200만 명이 넘는 병력과 최신의 전투기,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 너머로 미사일을 겨누고 있죠. 숫자만 보면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과 경제학자들이 교차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중국은 장기전을 수행할 체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왜 중국은 70년이 넘도록 대만 침공을 망설이고 있을까요? 중국의 치명적인 약점, 대만의 방어 전략, 그리고 한반도에 미칠 파장까지 지금부터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석유입니다. 현대전은 막대한 양의 기름을 쏟아붓는 싸움입니다. 전투기 한 대가 1시간 비행하면 수천 리터의 연료가 듭니다. 전차와 장갑차는 하루 종일 엔진을 돌려야 하고 군함은 바다 위에서 며칠씩 작전을 수행합니다. 전시 상업을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이 24시간 돌아가려면 전력이 필요하고 그 전력을 만들려면 석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석유 생산량은 자국 수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 중 하나입니다. 수입 물량의 대부분은 중동에서 출발해 인도양을 거쳐 좁디 좁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해협의 폭은 가장 좁은 곳이 2.8km에 불과합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미 해군은 즉각적으로 이 말라카 해협을 봉쇄할 것입니다. 항공모함 한 척만 배치해도 중국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동맥은 단숨에 끊깁니다. 중국이 보유한 전략 비축 유로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평시 기준으로 91치 정도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전시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투기가 하늘을 날고 전차가 땅을 달리고 군함이 바다를 누비면 연료 소비량은 평시의 수십 배로 늘어납니다. 공장도 군수물자를 쏟아내기 위해 풀가동됩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면 4주 길어야 6주를 버티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석유만 문제가 아닙니다. 식량도 심각합니다. 중국은 14억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데 자급률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두와 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은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전쟁으로 해상 무역로가 차단되면 식량 공급망이 마비됩니다. 굶주린 국민들의 불만은 곧 내부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중국 공산당 체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선택지는 단 하나입니다. 미 해군이 증원되기 전인 2주 안에 대만의 주요 거점을 점령하고 항복을 받아내는 초단기 속전속결 전략군입니다. 그런데 이 속전속결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130km가 넘는 대만 해협을 건너 대규모 병력과 물자를 상륙시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상륙작전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만은 어떻게 방어할까요? 대만은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요새와 같습니다. 중국군이 상륙할 수 있는 해안은 대만 전체 해안선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깎아지른 절벽이나 갯벌,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규모 기계화 부대가 상륙하기에 부적합합니다. 대만군은 상륙 가능 지역을 킬존으로 설정하고 지대함 미사일과 기뢰, 다연장 로켓을 집중 배치해 두었습니다. 중국군 상륙함이 해안에 접근하는 순간 수백 발의 미사일과 로켓이 쏟아질 것입니다. 바다는 불타는 철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설령 중국군이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상륙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대만 내륙은 3000m급 고봉들이 질비한 산악 지형과 빽빽한 도심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어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가전과 게릴라전이 펼쳐질 것입니다. 중국군 입장에서는 진격하면 할수록 늪에 빠지는 형국이 됩니다. 보급로는 길어지고 매복 공격에 시달리며 건물 하나하나를 점령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바로 중국의 적입니다. 2주가 지나면 미 해군 증원 전력이 도착합니다. 4주가 지나면 중국의 석유가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6주가 지나면 중국 내부에서 식량 위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대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면 중국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반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군 파병을 걱정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군이 직접 대만 전선에 투입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협은 주한미군의 차출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소속의 미7 공군 전력과 오산, 군산기지의 핵심 자산을 대만 방어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력이 빠져나간 그 틈을 북한이 노릴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감시 자산과 타격 자산이 대만으로 쏠린 순간 한반도에는 일시적인 안보 공백이 발생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 기회를 틈타 국지 도발을 감행하거나 핵 위협 수위를 극도로 높여 남한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즉, 대만 전쟁은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 위기와 직결된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만 해협의 파도가 높아질수록 휴전선의 긴장도 함께 높아진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전황 속에서 흥미롭게도 한국의 무기 체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은 미국의 무기 지원을 받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분쟁으로 인해 미국의 방산 생산 라인은 이미 과부하 상태입니다. 대만이 주문한 무기의 인도는 수년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무기가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특히 한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은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화력수사량이 많고 로켓 포드를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어 대규모 상륙군을 저지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해안선에 배치된 천무 부대는 중국 상륙함에게 악몽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만의 산악 지형과 좁은 도로 사정을 고려할 때 70톤에 육박하는 미국의 M1A2 전차보다는 55톤급이면서도 산악 기동 능력이 탁월한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효율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K2 전차의 유기압 현수 장치는 험준한 산지에서 차체를 낮추거나 기울여 사격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는 대만의 지형에서 방어전을 수행할 때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장벽은 존재합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대만에 살상 무기를 직접 수출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 무장화를 서두르고 있고 한국의 무기가 폴란드와 동유럽을 통해 서방 세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우회적인 협력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강력한 방산 생산 능력 자체가 동북아시아에서 전쟁 억제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유사시 자유진영에 신속하게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아시아의 변기창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에게 또 다른 전략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결국 중국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대만을 통일하고 싶지만 침공하는 순간 사주라는 시한폭탄이 작동합니다. 석유가 바닥나고 식량이 부족해지며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압도적인 군사력도 시간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대만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상륙 자체가 어렵고 상륙해도 산악 지형에서 소모전에 빠집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중국은 불리해집니다. 미군 증원 전력이 도착하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작되며 중국 경제는 마비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70년이 넘도록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침공 명령 하나면 끝날 것 같지만 그 명령은 중국의 붕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은 매일 이 질문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만의 전쟁이 나면 주한미군이 빠져나가고 북한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자체 방어 능력을 키우며 K-방산의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직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을 때만 유지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중국의 딜레마는 계속되고 있고 이 긴장감은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중국과 대만의 미래,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